일본도는 흔히 일본의 사무라이가 사용하던 외날곡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60cm 이상의 칼날 길이를 가지며 곡선과 긴 손잡이가 특징입니다. 여러 기원설이 있는데 중국과 한반도의 도검 기술이 일본으로 전래가 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초기 일본도의 대표적인 형태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용 검인 타치였는데요. 무로마치 시대를 거치며 전투 양상이 기병에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의 길고 곡률이 큰 타치보다 휴대와 발도, 근접전이 유리한 우치가타나가 주력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며 일본도는 짧은 검인 와카자시와 함께 한 쌍으로 구성되어 착용되며 이를 다이쇼라 부르는데 사무라이의 계급과 명예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도는 뛰어난 절상력뿐만 아니라 고유의 단조 공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비대칭활 유미, 이 활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본의 전통활 유미입니다. 2m가 넘는 거대한 크기도 놀랍지만 진짜 특징은 위아래가 다른 비대칭 구조라는 점입니다. 사수가 중앙이 아닌 아래쪽 3분의 1 지점을 잡고 쏘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과거 사무라이들은 평지뿐만 아니라 말 위에서도 활을 쏴야 했습니다. 이때 활의 아랫부분이 말의 몸에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짧게 설계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일본의 전통 궁술 규도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기나타는 긴 자루 끝에 곡선형 외날 칼날이 달린 일본의 전통 포람 무기입니다. 전체 길이는 2m 내외이며 일본도보다 훨씬 휘어진 칼날을 가지고 있어 긴 리치와 절상력이 합쳐진 병기죠. 창처럼 찌르기보다는 크게 휘둘러 적의 팔다리를 베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적을 견제하는 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약 8세기에 승병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고 12세기 이후 보병의 주력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 대규모 집단 전투가 주류가 되고 가성비 및 훈련의 용이성 때문에 야리에게 주력 무기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여성들의 호신술이나 정신수양, 신체 단련을 위한 나기나타도라는 무도로 전승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동아리 활동이나 전국대회가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전통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일본창 야리. 야리는 14세기경 등장했으며 긴 막대 끝에 날카로운 단감을 박아 넣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창이 거대한 송곳이나 화살촉 같은 느낌이라면 야리는 창날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칼날처럼 정교하게 벼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제작이 쉽고 파손 시 수리가 간편해 대량 생산에 적합했기 때문에 주력 무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야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끝이 뾰족한 형태의 스야리는 찌르기에 특화되었고 양날이 서 있어 베는 공격도 가능했습니다. 보병들이 야리를 들고 밀집 대응을 이루며 기병조차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이 되었죠. 스야리 외에도 갈고리가 달린 가마야리, 십자 형태의 주문지 야리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변형 모델이 존재했으며 센코쿠 시대 부상자의 80%가 야리에 의한 것이었을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카나보는 단단한 나무에 철판과 돌기를 박아 만든 일본의 대표적 타격병기입니다. 이 무기는 12세기에서 13세기경 갑옷 기술의 발달로 칼이나 화살이 통하지 않자 적을 갑옷째로 으스러뜨리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길이는 용도에 따라 1.5m에서 2m 이상에 달하며 단단한 참나무 몸체에 연철을 덧대어 제작됩니다. 타격부를 팔각이나 육각형으로 깎아 충격량을 집중시켰고 무게중심이 끝에 쏠려 있어 휘두를 때마다 가공할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손잡이 끝의 철제고리는 보관용인 동시에 강력한 회전 시 무기가 손에서 빠지지 않게 돕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워낙 무거워서 거구의 병사들만이 다룰 수 있으며 갑주 파괴는 물론 진영 붕괴와 말의 다리를 공격하는 대기병 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센고쿠 시대 후기로 갈수록 밀집 보병 전술과 조총이 보급되면서 점차 전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사슬랏, 쿠사리가마. 사슬랏은 농기구인 낫에 2-3m 길이의 사슬과 무게추를 결합한 일본 전통 무기 중 하나입니다. 원거리 공격과 근접 제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데요. 사용자는 무게추가 달린 사슬을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휘둘러 약 3m 밖에 적을 견제하거나 추로 상대의 머리와 손을 직접 타격하여 무력화합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사슬로 상대의 무기나 팔을 감아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황하여 사슬을 풀려고 시도하는 찰나 사용자는 거리를 좁혀 반대편 손에 든 낫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 무기는 전쟁 같은 전면전보다는 기습과 편측적인 1:1 결투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낫은 농민들이 흔히 사용하던 도구였기에 무기를 소지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은밀히 활동해야 하는 이들이 검 대신 휴대하기 용이했습니다. 태센 또는 철선이라 불리는 무기는 부채의 형태를 빌려 만든 휴대용 무쇠 둔기입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모두 독특한 부채 무술이 존재하지만 철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주로 사무라이들이 영주의 성내, 사찰,
다도실 등 무기 반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기 위한 호신용 무기였고, 전장에서는 장수들의 지휘봉으로 쓰였습니다. 철선은 일반 부채처럼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과 아예 펼쳐지지 않는 통세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인 사용법은 철선을 접어 쇠 몽둥이처럼 휘둘러 상대의 손목, 턱, 관자놀이 같은 급소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부채를 쫙 펼쳐서 날아오는 투척 무기를 방어하는 다양한 기술도 있었죠. 이 무기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는 미나모토 요시츠네가 전장에서 빗발치는 화살을 지휘용 무쇠부채로 펼쳐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스마타는 보통 2에서 3m가 넘는 긴 장대 끝에 U자형 금속머리를 달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제압하는 일본의 전통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14세기 소방 도구였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을 밀어 무너뜨리는 용도였죠. 이 밀어내고 고정하는 특성이 사람을 생포하는데 탁월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점차 체포술 무기로 정착하게 됩니다. 사용법은 2명 이상이 협동하여 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 사거리로 견제하다가 타이밍에 맞춰 목이나 허리를 U자 홈에 끼워 넣고 벽이나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독특한 무기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대중적인 방범 장비로 활약 중이며 유치원, 초등학교, 관공서 등의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현대식 사스마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톰파는 사각형 또는 원형의 나무 막대에 수직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오키나와 전통 타격 무기로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원은 명확하진 않지만 맷돌 손잡이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중국 무술의 괴 계열의 무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보통 약 45에서 60cm의 막대기의 약 3분의 1 지점에 수직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한 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시에는 손잡이를 잡고 본체를 팔뚝에 밀착시켜 상대의 타격이나 무기 공격을 막거나 흘려낼 수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손목 스냅으로 톰파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한 강한 타격을 가하며 짧은 끝부분으로 찌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긴 막대 부분을 이용해 상대의 팔이나 목을 걸어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성 덕분에 톰파는 현대의 사이드 핸들 경찰봉 개발에 영향을 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테는 에도 시대 일본의 경찰과 관리들이 범인을 죽이지 않고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철제 제압 무기입니다. 전국시대가 끝난 뒤 일본은 평화로운 에도 시대에 접어들었고 적을 죽이는 것보다 범인을 생포하는 일이 중요해졌죠. 이에 따라 17세기 초 지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경찰과 관리들의 공식 장비가 되었습니다. 지테는 길이 약 30에서 45cm의 철봉 형태로 칼날이 없고 몸체 옆에는 갈고리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독특한 갈고리는 일본도를 막고 걸어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상대가 칼날을 휘두르면 철봉으로 공격을 받아낸 뒤 갈고리로 칼날이나 칼자루를 걸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무장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철봉 끝으로 급소를 찌르거나 몸을 가격하는 등 타격 무기로서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식 경찰 제도와 곤봉, 권총 등이 도입되면서 지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